유교의 고장 안동. 유교는 한국 3대 종교 중 하나로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연화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 종교의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 사회와 역사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교가 깊게 자리 잡았던 이 안동 땅에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동은 양반이 많아요. 양반 중에서도 유림이 많은데 이 유림들이 복음을 보자마자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림이 맞으니까 지도계층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림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니까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복음이 전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백성으로 퍼져나간 아주 유일한 경우입니다. 보통 기독교가 시작한 거는 밑에부터 위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안동만은 특별하게 유림으로 시작해서 백성으로 전파된 그런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교회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 지금은 그저 평범한 장소 같아 보이지만 약 110여 년 전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909년 10월 1일 안동교회 교육관 앞에 앞마당에 임시진료소 형태로 안동 성서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대 병원장으로서 플래처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후로 안동 지역에 많은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시절, 안동의 선교부가 설립된 이후 선교사의 임시주택에서 시작된 의료선교는 안동 지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을 서왔는데요. 여기에는 의료선교사인 플래처 박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후 성서병원은 많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 성장하며 지역 의료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요. 원래 안동 성서병원은 교회 앞마당에다 이렇게 자그맣게 해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더 크게 신식병원으로서 더 크게 짓고 있어가지고 안동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하는 성서병원은 처음 병원이 지어질 때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선진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는 인류병원, 고객을 가족처럼 섬기는 사랑병원, 이웃과 세계와 함께하는 선교병원으로 성장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병원 내 직원 전도회를 통해 무이천 의료봉사는 물론 매월 독거노인 및 시설의 방문 진료와 저소득층을 위한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설 성소백세대학을 개교해 지역 어르신을 섬기고 선교비 지원이나 단기 의료선교를 통해 해외 의료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동의 선교라면 교육의 현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1954년 반피드 선교사와 존슨 선교사, 윌슨 선교사가 협력하여서 이곳 안동 지역에 경안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학교는 이후 안동 지역 교육에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경안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은 처음 쏠린 모임을 주최했던 반피드 선교사였습니다. 이후 우열성 선교사와 마산당 선교사가 뒤를 이어 후왕 양성에 힘을 보탰는데요. 경안고 본관 자리는 본래 동산이었으며 선교사들이 살던 큰 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들은 이 집을 헐고 산을 깎아 교사를 지었고 퍼낸 흙으로 구름을 메워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어진 경안고등학교는 이후 교육에 목마른 이들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곳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 조운선 선교사님이 이곳 안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머무르시던 사택이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선교사님의 사택이 총 5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소멸되고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경안고등학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택은 바로 1959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온 조운선 선교사가 살았던 곳입니다. 반피득, 우열성 선교사와 함께 학교 설립에 동참했던 그는 직접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기도 하며 안동 지역 교육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 앞에 바로 이렇게 초대 이사장님이었던 반피득 선교사님, 그리고 2대 이사장님이셨던 우열성 선교사님이 동상이 이렇게 있고요. 경북 북부에서 선교사가 지은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운선 선교사의 사택은 현재 경안고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교사님이 학교가 지어진 다음에 안동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머무르시던 그런 사택.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택의 기능은 없지만은 경안고등학교의 역사관으로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의 기념품들, 그 다음에 졸업 증서들, 그 다음에 안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일품에 대해서 전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안고등학교의 역사가 또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의 역사와 동일하게, 경안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인 만큼 교육과 그 다음에 신앙을 더욱더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학교 중앙에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봅니다. 초대 교장이었던 반피드 선교사가 세운 초창기 교훈은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초로 한 선교사들의 교육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실천 정신은 여전히 학교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러한 흔적을 잊지 않으려는 듯 경안고등학교 한켠에는 이곳에 살았던 선교사와 자녀의 묘지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인노절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경안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크로도스 선교사와 함께 경안 노예를 설립하는 데 기여한 미국인 선교사 로즈 오빈 선교사는 인노절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의 어린 딸 헬렌 맥키는 대구 동산의료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죠. 인노절 선교사의 무덤 옆에는 동료교사 안대선과 오코열 목사 자녀들의 묘역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리며 잠시나마 기도를 드려봅니다. 은혜의 향기를 따라 찾아온 안동. 이번엔 맛있는 음식의 향기를 따라 발걸음을 이동해 보았는데요. 특히 안동은 국수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수만 시키기 아쉬워서 수육도 하나 시켰습니다. 주문하자마자 바로 반찬이 나왔습니다. 기본 반찬도 이렇게 푸짐한데 정말 그 맛은 어떨까요? 와, 함께 나온 수육의 뜨거운 열기 보이시나요? 참깨가 솔솔 뿌려진 수육 한 점을 들어서 상추와 겉절이와 새우젓을 넣고 한 쌈을 쌌습니다. 국수가 나오기 전 먼저 먹어본 수육 한 쌈. 그 맛은 정말 상상 이상의 맛이었습니다. 이건 먹어봐도 돼요? 다대기예요. 네, 국수는 다대기. 맛있게 드세요. 곧이어 나온 안동 국수. 안동에서는 국수를 국시라고 하는데요. 면발은 기존 생각했던 국수의 면발이 아니라
칼국수에 가까운 면발이었습니다. 안동 국시와 함께 수육, 기호에 따라 양념장을 넣고 비비는데요. 면발이 약간 칼국수 같기도 하고 되게 얇아요. 과연 안동 국수는 어떤 맛일지. 약간 걸쭉 같아 보이는 국수의 면발. 보통 생각했던 장터국수의 그런 면발은 아니었지만 안동 국시 특유의 면발과 식감이었습니다. 국수와 함께 싸먹는 수육은 정말 그 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안동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안동 국시와 그리고 함께 곁들인 수육도 먹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성지 투어 계속되어집니다. 안동에 방문하면 꼭 찾아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안동의 역사는 물론 기독교 역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는 이곳은 안동댐 초입에 위치한 보물 제182호 바로 임천각입니다. 이곳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데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천각으로 대표되는 고성이씨 석주 가문은 대대로 벼슬과 학문이 높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99칸의 집으로 조선시대 민가 가옥 중 가장 큰 양반가 주택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중앙선 철로가 놓여지며 행랑채와 부속채가 철거되어 현재는 60여 칸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임천각에 500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깃들어 있는 특별한 기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집안에서 독립운동가가 9명이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상동 조사님이 계신데요. 이상동 조사님은 1911년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땅을 팔아서 모선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이제 독립운동가 또 이 기독교에 대한 전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 됐는데요. 참다. 아, 정말 오래됐구나. 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의 동생인 이상동 조사 역시 독립운동에 앞장선 믿음의 선조였는데요. 그 또한 독립운동 명문가 집안의 일원이었던 만큼 가슴속에 자라나는 애국과 복음의 불씨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했던 이상동 조사님은 그 이후에도 많은 애국 활동과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됩니다. 이상동 조사의 흔적과 역사적인 발자취를 따라 저도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아, 이번 주에 3.1운동 시작한 장소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문화의 거리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현재 안동 웅부공원으로 알려진 이곳은 안동 대도호부의 예터인데요. 3.1운동의 아픔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서와 법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죠. 1919년 3월 18일 안동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한 사람, 이상동 조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동 조사는 태극기 형태의 종이연에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를 써놓고 도로를 질주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요. 이 같은 단독 시위는 안동 지역에서 3.1운동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던 유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기폭제 구실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 일제강점기 때 바로 이렇게 일본 경찰서가 있고 일본 법원이 있고 일본의 그런 감시가 그렇게 좀 심하던 때인데 이 장터에서 이 거리에서 만세 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용기, 의지,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라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하지만 이상동 조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옳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좀 존경심이 들고, 또 그분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라는, 신앙의 선배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안동에서는 3월 13일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획이 발각되면서 이상동 조사 혼자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만세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이상동 조사는 수감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회심한 사람 중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장 이원영 목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동의 유림이었던 청년 이원영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이상동 조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상동 조사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권찬영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도산서원이 보이는 이곳 섬촌마을에 와서 섬촌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유림의 정신적 지주인 태교의 후손으로서 예수 교인이 된 것도 마땅치 않을 이씨문중. 그런데 도산서원이 내려다 보이는 섬촌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자 갈등이 커져만 갔는데요. 섬촌마을에 섬촌교회를 세운다고 하자 당시 보이는 이 도산서원에서의 유림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시사단이라는 곳인데 당시에 과거에 과거 시험을 보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얼마만큼 그런 유림들의 영향이 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서양 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 야소교회를 세운다. 그렇다면 당시의 유림들은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이원영 청년, 당시 청년이겠죠. 여기다가 기도처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중의 교회당 설립 반대와 섬촌교회에 대한 일부 청년들의 기물 파괴, 후에 재판정의 원상회복 명령 등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섬촌교회는 안동 개신교의 꽃으로 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은 청년 이원영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목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렇게 목사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는 이상동 장로의 추천을 받아 현 서부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안동 서부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대 이원영 목사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원영 목사의 선비로서의 강직함은 물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인의 올곧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원영 목사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거부함으로써 4차례의 투옥과 고문이 거듭되었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은 산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방 이후 다시 돌아온 이원영 목사는 무너진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목사님은 민족과 나라와 신앙을 위해서 본인의 아끼지 않고 헌신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인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수식어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이원영 목사. 한국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인 만큼 그가 살았던 생가 역시 한국 기독교 사적 제36호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가
그가 나고 자라 일생을 보낸 이 생가에서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봉헌한 고결한 삶의 채취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요. 광복 이후 이원영 목사는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통폐합되고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정치 쪽의 요구를 뿌리치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며 동역자를 키워내는 일을 시작해왔습니다. 특히 이원영 목사님은 단기간에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경안 고등 보통 성경학교를 설립해 성경 중심의 신학 교육과 목회 실천을 강조했는데요. 이곳은 오늘날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시초로서 통합교단의 총회장이 배출되는 등 교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퇴계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이원영 목사. 그는 이 땅에서의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 태어나 불의를 마다한 채 민족 교육과 후진 양성에 헌신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제자나 후학에게는 물론 하인이나 자녀에게도 존댓말을 쓰면서 전 국민의 상향 평준화를 시도했던 실천적 목회를 추구했는데요. 그의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의 순수함 그 자체로서 진정한 목회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동 지역을 넘어 교계의 믿음의 선배로서 또 정신적인 지주로서 존경받으며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이원영 목사. 그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조금이나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교의 고장에서 울려 퍼진 생명의 종소리. 같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선조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종이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